한때 3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의 왕좌에 앉아있던 절대 군주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었고 세계 시장은 당연하다는 듯 그 이름을 1위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자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HBM 시장에서 삼성은 예상치 못한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는 더 이상 삼성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대신 SK 하이닉스의 손을 잡으며 공개적으로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AI 시대의 주인은 이제 하이닉스다. 삼성의 반도체 신화는 끝났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떠돌았습니다. 주가는 흔들렸고 점유율은 추락했으며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초격차를 외치던 기업이 이제는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는 소문에 휘말리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왕관은 벗겨졌고 백성이라 불리던 투자자들마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왕은 감을 잃었고 시대는 끝났다고 말입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이대로 역사 속의 옛 제왕으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전장으로 복귀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삼성의 추락은 외부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이미 2019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HBM 사업을 미래의 핵심이 아닌 수익성 낮은 틈새 시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막대한 투자 대비 시장 규모가 작고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HBM 전담 조직을 해체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챗 GPT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AI 연산 수요가 폭증하자 HBM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묵묵히 기술을 축적해온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삼성은 뒤늦게 팀을 재정비하며 추격에 나섰지만 이미 떠난 버스를 쫓아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략적 오판이 5년이라는 시간을 대가로 요구한 셈이었습니다. 전환점은 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에서 찾아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플랫폼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베라 루빈, 암흑 물질의 존재를 밝혀낸 천문학자의 이름을 딴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신제품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블랙웰이 가장 빠른 GPU였다면 베라 루빈은 하나의 거대한 두뇌 시스템에 가까웠습니다. 추론 속도는 5배, 학습 속도는 3.5배 향상되었고 전력 효율 또한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수만 개의 GPU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움직이는 구조는 그야말로 AI 데이터 센터의 판을 다시 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연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급해줄 메모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속도로를 16차선으로 넓혀도 톨게이트가 1차선이면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선언했습니다. 기존 HBM3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HBM4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반도체 업계 전체를 긴장시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선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들이 HBM3과 3, 이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며 수익을 쌓아가고 있을 때 삼성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소폭 개량으로 점유율을 조금씩 회복하는 안전한 전략 대신 아예 판을 뒤집는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6세대 HBM3에서 단숨에 역전하는 것. 이는 달리는 기차 위에서 엔진을 통째로 교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면 단숨에 선두로 복귀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AI 시대의 핵심 고객을 연경 잃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수율과 비용, 기술 난이도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안전하게 지는 것보다 위험하게 이기자.
그렇게 삼성은 작은 개선을 포기하고 세대 도약이라는 초고위험 전략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이제 결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HBM은 얇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 쌓인 메모리 층만을 주목하지만 사실 성능을 좌우하는 진짜 열쇠는 맨 아래에 있는 베이스 다이, 즉 로직 다이입니다. 이 칩은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제어하고 각 층을 연결하는 통제 센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 건물의 관리실이자 중앙 서버인 셈이죠. 이전 세대까지는 이 베이스 다이를 비교적 안정적인 10나노급 공정으로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속도와 전력 요구 수준이 지금처럼 극단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HBM사 시대에 들어서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루비는 기존 블랙웰보다 몇 배 빠른 연산 성능을 요구했고 그에 맞춰 데이터를 공급하는 베이스 다이 역시 슈퍼컴퓨터급으로 진화해야 했습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검증된 10나노 공정을 선택했습니다. 수율이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은 여기서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스마트폰 AP를 만들 때 사용하는 최첨단사 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HBM사 베이스 다이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정 미세화가 아니라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한 몸처럼 융합한 전략이었습니다. 10나노와 4나노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회로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전력 소모는 줄어듭니다. 실제로 삼성의 HBM사는 초당 11.7기가비트/세컨드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록하며 국제 표준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이는 AI 연산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사실상 제거하는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삼성이 이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공정을 위해 TSMC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면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에서 설계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맡기는 것과 내부에서 통합 설계하는 것은 속도와 유연성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4나노 베이스 다이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삼성만이 펼칠 수 있었던 통합 반도체 전략의 결정체였던 셈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삼성은 퀄을 넘지 못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HBM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삼성의 제품이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테스트 기준을 가장 먼저 충족했고 2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양산 물량 공급이 시작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납품 계약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플랫폼에 복귀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특히 이번 HBM4 경쟁에서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은 품질 테스트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택은 삼성에게는 극적인 부활 선언이었고 경쟁사들에게는 긴장감을 높이는 경고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첫 번째 승부에서는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간 셈입니다. 이제 숫자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약 16%에 불과했습니다. 업계 1위와는 2배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었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HBM4 양산이 본격화되면 올해 점유율이 35%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매출 전망도 폭발적입니다. 삼성은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평택 P사 공장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차에 풀가동 중입니다. 최신 설비가 채워진 생산 라인에서는 월 10만 장 규모의 웨이퍼가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술 승리가 곧바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시장은 이 숫자에 반응했고 투자자들은 다시 삼성의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이대로 밀려나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과 HBM3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싸운 신뢰도 또한 단단합니다. 실제로 AI 칩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단일 공급처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라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병행하는 전략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다만 구조적인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이닉스는 첨단 로직 공정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해 베이스타이 생산을 TSMC에 의존해야 합니다. 물론 TSMC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기업이지만 외부 협력 구조는 설계와 생산의 유기적 통합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며 내부 최적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HBM4 전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통합 역량의 차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HBM4 전쟁이 더욱 의미심장한 이유는 단순히 두 기업의 경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의 90% 이상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초미세 공정 기술과 적층 노하우의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은 GPU이지만 그 GPU를 움직이게 하는 혈액과 같은 존재가 바로 HBM입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AI 산업은 사실상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GPU 설계에서는 압도적이지만 메모리 적층 기술에서는 아직 격차가 존재하고 이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HBM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에서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AI 패권 경쟁에 보이지 않는 축은 한국 기업들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삼성의 방역은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라 AI 시대의 공급망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삼성의 HBM사 역정극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의 세계에는 영원한 왕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켜온 기업도 단 한 번의 오판으로 5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2019년 HBM을 가볍게 여겼던 판단은 삼성에게 값비싼 수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방역은 또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 즉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통합 역량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입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결국 승부를 가른 것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력과 전략적 통찰이었습니다. 오만은 추락을 부르고 위기는 혁신을 낳습니다. 삼성의 5년은 실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강해지기 위한 준비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사나노 공정의 수율입니다. 첨단 공정일수록 생산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 물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율이 흔들린다면 엔비디아는 주저없이 다른 공급처로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성능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냉혹한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HBM5, HBM6과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이 이미 진행 중이며 다음 세대에서 다시 판이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전쟁은 이제 막 중반에 접어들었을 뿐이며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HBM4 역전 드라마를 보며 많은 이들이 1990년대를 떠올립니다. 일본 기업들이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모두가 무모하다고 말했지만 끝내 세계 1위에 오른 그 도전의 순간 말입니다. 삼성은 위기 속에서 방향을 틀고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판을 뒤집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 DNA는 이번에도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같은 결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만만치 않은 한 경쟁자이며 AI 시대의 반도체 전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과연 삼성은 다시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이닉스가 TSMC와의 연합으로 왕좌를 탈환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이 전쟁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일지도 모릅니다. 삼성 결국 해냈다. 세계 최초 기술로 메모리 판도 뒤집나.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기술 뉴스라기보다 복권 서사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기업이 AI 시대의 전환점에서 뒤처졌고 시장의 냉혹한 평가 속에서 왕좌를 내주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HBM사, 특히 4나노 파운드리 기반 로직 다이 적용이라는 승부수는 분명 삼성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안전한 길 대신 구조를 바꾸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삼성은 결국 해냈다기보다는 겨우 균형을 되찾았다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성과는 잃어버린 5년을 단번에 만회하는 결정타라기보다는 AI 시대에서 퇴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HBM사 양산과 엔비디아 공급 확정은 상징적으로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독주 체제 복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HBM3 시장에서 강력하고 엔비디아는 철저히 다변화 전략을 택하는 기업입니다. 즉, 이번 승리는 종전이 아니라 전선 복귀에 가깝습니다. 다만 삼성의 진짜 강점은 이번 기술 그 자체보다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수직 계열화 구조는 AI 시대에 점점 더 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GPU가 고도화될수록 메모리와 로직의 경계는 더 얇아질 것입니다. 이때 설계, 공정 패키징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업만이 최적화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4나노 로직 다이를 HBM에 적용한 선택은 단순한 미세화가 아니라 플랫폼화 전략의 신호로 보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4나노 공정은 비용과 수율 변동성이 크고 HBM은 적층 구조 특성상 작은 결함도 치명적입니다. 만약 초기 양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장의 신뢰는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HBM5, HBM6으로 넘어가는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세대에서 앞섰다고 해서 다음 세대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저는 이번 사안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초 기술로 판을 뒤집을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판을 완전히 지배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릅니다. 진짜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안정적인 수율, 빠른 세대 전환, 그리고 고객과의 신뢰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유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AI 시대의 메모리 전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이번 4나노, HBM4는 분명 의미 있는 가속 구간입니다. 하지만 결승선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대응 속도에 따라 세계 메모리 판도는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